네, 안녕하세요. 이게 워낙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유튜버들이 비판을 했는데 SBS가 그 김머식이라는 기자가 전에도 그 KF21 아주 그 심하게 엉터리로 씹다가 그때 이빨 다 안 부러졌나 몰라. 또 씹으려고 들다가 요번에 또 이빨 다 나가겠네, 이 사람. 예, 강철을 씹으면은 이빨이 나가죠. 이 사람이 이제 미 F-35보다 KF-21이 비싸져 가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또 어그로를 끌었어요. 아마 이게 이 취미가 어그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들이 보통은 이제 그 실제로 가격 구조를 따져보면, 비용 구조를 따져보면 절대로 F-35보다 비싸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은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비판을 간단하게 처음에 정리를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 혹은 심각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싸다, 뭐 비싸다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이제 비교를 하자니까 뭐 일단 따라가면서 같이 비교를 해줘야죠. 반박은 주로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째, F-35는 미국이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투기죠. 못 팔아서 안 달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아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데만 팝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토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는 4개 국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그 F-35A를 39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36대를 더 추가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F-35A를 40대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20대를 더 확보키로 결정을 했죠. 일본은 그 F-35A를 27대를 그 운영 중이고요. 우리보다 실제로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나 추가 주문 의사는 무려 78대입니다. 그래서 F-35A보다 A만 해도 일본은 말하자면 105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F-35B를 또 42대를 더 주문하겠다 이래서 147대입니다. F-35A, B 합치면은. 싱가포르는 주문 상태입니다. 아직 운영 못했고요. 그 싱가포르가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어요. 주문만 접수해 줬어요. F-35B 12대입니다. F-35를 거절당하거나 취소당한 나라가 터키, 대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태국 이렇게 4개의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F-35는 미국이 동맹이라고 인정하는 나라, 깊은 관계다라고 인정하는 나라 외에는 팔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정치는 좀 마탱이가 가 있는데 군사 쪽은 미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관계가 깊죠, 저기가. 그리고 거기가 말레카 해협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B를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첫 번째 반박이 그거죠. F-35는 그게 그 길거리 좌판대에 늘어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나토 국가 빼면 4개 국가밖에 운영 안 하고 있다. 두 번째 반박. KF-21의 경쟁 상대는 어디야? F-35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주목할 텐데요. 경쟁 상대는 F-15EX 그리고 F-16입니다. 네. 이 KF-21이 이게 날아 올라가면 F-15EX랑 F-16V 그러니까 최종이죠. F-16, 70, 72 그런 버전들 또 라팔 이런 걸 퇴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FA-50을 F414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을 때 시청자님들 중에 그게 롱마가 반대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KF-21 때문에 F-16 사업이 뭐 부품 공급하는 거 기존의 F-16 또 기존 F-16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는 폭망한다면 롱마 입장에서는 FA-50으로 갈아타는 게 편합니다. 예, 그래서 KF-21이 F-16 시장을 크게 잠식하면 할수록 FA-50 업그레이드가 더 편해집니다. 롱마가 동의할 가능성이 편해집니다. 물론 우리 공군과 또 우리 정부가 그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니까 그래 돈 따져보자. 예, KF-21이 F-35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F-35 가격이 800만 달러, 700만 달러, 600만 달러로 주저앉았고 그게 결국은 6천만 달러대로 들어올 것이다. 예, 그게 한 2, 3년 전에 예측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예측 나오고 있냐?
그거 7천만 달러 이하로 못 떨어진다. 어쩌면 8천만 달러 그때까지 다시 치솟을 수 있다.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KF21 가격은 6,740만 달러죠. 네. 이게 뭐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한화로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리 환율 때문에 이게 이제 뭐 890억이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운영비 차이가 시간당 2만 달러 정도 납니다. KF21이 2만 불 이짝 저짝이고 F35가 4만 불 이짝 저짝이거든요. 그러면 2만 시간을 비행기를 날린다 한다면은 그것도 최소로 봐준 겁니다. 비행기 라이프 사이클. 거기서 그 차액만 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F35가 KF21보다 싸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김 기자가 글쎄요, 뭐 이게 국방을 다루는 기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국방 다루나 그냥 엿장수 하십시오. 그냥 가위 하나 사서 쩔그락쩔그락 차고 헛소리하고 다니면 엿 많이 파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 그 가격 구조에 대해서 유닛 코스트, 이걸 베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스트,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유닛 코스트는 그야말로 자동차로 말하면 뭐 그냥 자동차 떨렁 그거 하나고요. 프로그램 코스트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장, 미사일들, 그 다음에 임무 장비,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만약에 적외선 뭐 탐지 추적이 있냐, 거기에 스나이퍼 포드가 그게 옵션에 들어있냐, 그럼 그런 거 이제 다 달고, 그 다음에 또 엔진이나 스페어 부품도 또 한 세트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래 되면 이제 보통은 프로그램 코스트가 유닛 코스트의 3배쯤 됩니다. 가격 다 치면은.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짐작하기에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이 상당히 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코스트 대비 프로그램 코스트가.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가격이 벌어질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KF21을 만약에 프로그램 코스트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한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KF21 2대와 F35 한 대가 동일합니다. 2만 시간 운영 코스트까지 계산을 하면 대개 한 6억 5천만 달러, 7억 달러 그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뭐 거지냐? 싸야 한다. 싸야 판다. 그거 아니라 돈값 하냐? 우리가 물건이 좋아할수록 돈값 하냐? 그래, 비싼 거 알겠는데 그 비싼 돈값 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핵심이다. 지금 KF21 가격은 890억, 이게 오늘 환율로 계산했을 때 6,740만 달러쯤 됩니다. 이것은 비싸지 않아요. 특히 돈값을 합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F16 블록 70, 70이 올해 가격과 동일 수준입니다. 몇백만 달러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착한 거죠. F16 블록 70, 72보다 KF21이 훨씬 좋은 기계인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단종이죠. 슈퍼호넷, F-18 슈퍼호넷, 미 해군의 주력기죠. 이게 마지막 생산 공급된 게 2021년이었는데 세상에 어쩌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6,7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F-21 가격은 지금 이제 전투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이게 지난 2년 동안 엄청 폭등했어요. 폭등하기 전에 FA-18 슈퍼호넷 똑같이 F414 엔진 2개 채운 거 걔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절대로 비싼 거 아닙니다. 6,740만 달러. 이거는 F-15EX의 7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팔 유로파이터의 거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라팔 유로파이터가 프로그램 코스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1억 2천만 달러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도 싸다. 더 올려도 된다. 성능 증명되면. 돈값으로 보면 최소한 8천만 달러. 잠깐만, 이거 제가 좀 8,100만이 아니라 8천만 달러 가치가 있다. 왜냐? 8,100만 달러. 이게 8,100만 달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2021년 가격 대비 지금 남들은 한 20%에서 심지어 30% 정도 이 동급의 전투기들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슈퍼호넷이 6,470만 달러였으면 거기에 1.2배 하면 8,100만 달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지근성 버리자.
우리 김 기자님은 좀 거지근성이 있는 것 같아. 예, 싸야 한다, 싸야 한다. 우리는 고객근성이에요. 돈값 하냐? 돈값 하면 그 돈 질를게. 예, 그렇게 가야죠. 네. 자, 2022년 이후 가격이 약 20에서 30% 오르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F-15EX에 대한 미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 예, 그 향후 F-35는 8천만 달러대를 돌파할 거다. 다시 올라가서 미 전문가들이 유닛 코스트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이 F-35A를 35대를 계약을 했는데 88억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무장비, 스페어 엔진, 스페어 부품,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즉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한 대당 2억 5,100만 달러입니다. 저는 KF-21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착할 거라고 봐요. 이게 한 1억 5천만 달러 선에 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또 F-15EX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미 공군에 8천만 달러에 납품이 됐는데 지금 브레이킹 뉴스 같은 전문 전문가들의 그 전문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30% 좀 업돼 가지고 미 공군이 앞으로 사게 되면 1억 600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8 슈퍼호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납품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미 해군 납품가가 6억 6,74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F-16 블락 70-72 최신형 이거 2023년에 6,300만 달러입니다. 결국 KF-21과 비슷한 거예요. 한 400만 달러밖에 차이 안 나요. 유로파이터 2023년에 유닛 코스트가 1억 2,400만 달러입니다. 라팔 2022년에 인도네시아가 사들였을 때 그 가격을 대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2억 달러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그 썩어 빠진 국방장관의 뒷돈 챙긴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라팔의 유닛 코스트, 그러니까 기체 그 자체만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걸 옵션 없는 베이직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닛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그거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이 버전이 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러려면 F-35랑 그런 식으로 비교하려면 김 기자님 2013년, 2014년 가격이랑 비교하지 왜 그랬어? 그러면 정말로 KF-21이 경제성 없다는 게 한눈에 보였을 텐데, 그 숫자를 잘못 썼네, 이 사람.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가격은 가성비가 나오면 된다. 비싸든 싸든 돈값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물건인지 좀 따져보면 이게 우리의 국방 전략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제가 이제 개념을 정리했어요.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인데 왜 이거를 이제 국방 전문가들이나 군사지정학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하냐? WOW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 바닥에선 밥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상대화시켜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진실을 지적한 용어가 돼서 그 바닥에서 별로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좌빨을 하면 또 몰라도. 근데 멀쩡한 사고방식 가진 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금기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근데 백모의 나이도 들었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딱 하나 있습니다. 세뇌 탈출을 10년 동안 더 하고 싶습니다. 좀 강도를 떨어뜨려야겠죠, 이제. 자, MB 때 만약에 유로파이터 혹은 라팔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이거 선택하자는 말 많았어요. 2010년 그 초반기에. 이 첨단 전투기는 단품이 아니라 무기 체계의 한 요소거든요. 그때 만약에 유로파이터나 라팔 선택했더라면 우리 망했습니다. 정말로 못했습니다. 왜냐, 유로파이터 라팔은 그 단품으로 끝난 거예요. 유로파이터는 포지셔닝이
F-15와 F-A-18 슈퍼호넷 중간이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팔은 포지셔닝이 저기 뭐 F-16 조금 더 좋은 것, 한 120%, 110% F-16. 그 다음에 이제 그리펜은 8, 90% F-16.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유럽의 3대 기종이 전부 4.5세대 F-15, F-A-18, F-16을 모델로 해서 한 거였고 그걸로 단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골목이었죠. 반면 KF-21은 비록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하지만 거대한 무기 체계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디자인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저께 말씀드렸던 장기체공, 통신, 감시, 정찰 드론, 그러니까 우리 무아브 같은 거, 글라이더 같이 생긴 거, 그런 그 장기체공 CSR 드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인 편대기 같은 걸 이끌고 전투를 하는 멈트라든지, 다음에 전자전, 그래서 복좌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부 무장창이 넉넉하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거기에 초음속으로 한 200에서 300km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 레이더 사냥 미사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함도 들어가죠. 미국 그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사이즈면 함이 아마 한 400, 한 3, 40cm 될 텐데 지금 뭐 450인가 470 나오잖아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드 작전이라 그러죠. 예,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 방공망 파괴. 예,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예, 그런 아주 확장성이 좋은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디자인을 할 때 이 비전과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로파이터라든지, 라팔이라든지 그리펜은 딱 그 비전이 어디에서 딱 눈 가리개가 딱 내려오냐면, 예, F-15, F-16, 그 다음에 슈퍼호넷 여기서 딱 눈 가리개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도입했었으면 우리 정말 못 됐습니다. 네, 못 될 뻔했죠. 그때 F-35 잘 선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비싸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비행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KF-21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제대로 만들었다고 이제 뭐 미국 넘어섰다, F-35 넘어섰다 이런 유치찬란한 말 떠들어가지고, 예, 코인빨이 하고 있는 저기 밀리터리 덕후들 몇 명 있는데, 꼴 보기 싫습니다. 네,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냥 봐줘야죠. KF-21은 첫째 F-35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대 비행기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체 성능으로는 뭐 괜찮아요. 예, 우리가 드라이 추력도 F-35보다 좋고 F-더 만화 추력도 좋고, 근데 이미 이경지의 그 전투기로 들어가면 전투기 자체 개별 단품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 체계, 네트워크, 거기서 나오는 파워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미국 무기 체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KF-21은 F-35를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F-35 거래는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나토 국가 아니면 4개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이거는 뭐냐면 미군과 연동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위치와 파워에 관해서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미국은 미국 자체를 팔고 있는 거예요. F-35를 통해서. F-35의 거래 관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해당 국가와 미국 사이에 사실상의 동맹 관계 혹은 이미 동맹 관계란 소리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이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KF-21이 워낙 잘 빠졌기 때문에 반미국가 혹은 독일복귀 국가에 팔지 말아야 된다. 독일복귀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런 데가 대표적인 독일복귀 국가죠. 인도, 예, 그런 데들은 좀 파는 거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인도네시아는 뭐 독일복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여론조사에 보면요, 반중이 15%밖에 안 나옵니다. 잠재적으로 독일복귀 국가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단 노선 교정을 위한 레버리지로는 팔 수 있다.
즉 독일 보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KF-21을 적당하게 제한해서 주면서 야 너희가 좀 더 노선이 명확해지고 좋아지면 말이야 우리가 이런 기능도 계속 업할 수 있어. 이렇게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무기 수급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고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질서를 흔들지 않고 우리의 포지셔닝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즉 이거 가지고 F-35 이겼다 그러면 그거는 유치찬란한 거의 뭐 초딩 수준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걸 샀다 그래서 그러니까 F-35라는 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 점에서는 KF-21이 대체할 수가 없다. 역할을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그러나 물건 자체가 워낙 잘 빠진 물건이기 때문에 반미국가 독일보기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꼬리표를 풀어서 달아서 팔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포지셔닝하는 세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제 포지셔닝 자체는 뭐냐? 예, KF-21의 직접적 경쟁 상대는 예, F-15, F-16 라팔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이미 죽었고요. 예, F-15, F-16 라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포지셔닝이 있냐. 예, FA-50이 요번에 이제 을지 프리덤 쉴드, 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FA-50이 F-35랑 같이 훈련했다.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유라시아 타임스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KF-21은 F-35랑 같이 뛰면은 무지하게 좋은 게 있어요. 이거 특히 이제 오토 파일럿, 그러니까 아예 파일럿 안 타는 것도 우리 개발할 필요 있어요. F-35가 그건 미국이랑 얘기를 해야죠. 롱마 같은 데가 KF-21을 미 공군이 KF-21을 옆에 질질 끌고 다니는 거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35 입장에서는 각계무사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CCA로 합동 전투 드론으로 그런 것도 우리 고민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저걸 그 오토파일럿 기능도 가지고 즉 F-35 옆에 따라가면서 에스코트 전자전 해줄 수 있죠. 지금 전자전기가 FA-18 슈퍼혼에서 나오는 그 그라울러인데 물론 F-35 자체가 어마무시한 전자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자전기 옆에서 하나 더 따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 그라울러는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죠. 스텔스 기능 강화해서 따라올 수 있죠. KF-21이. 그 다음에 얘가 내부 무장창이 넉넉하니까 F-35는 무장창이 조금 작고 얘 내부 무장창 만들어서 얘 뱃속에다가 무기 잔뜩 실어가지고 옆에 따라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로서 무기 운반 발사 파트너. 그 다음에 이제 F-35는 워낙에 이제 그 운영비가 비싸니까 통상적인 기동 작전을 전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마당쇠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고급 기종인데 마당쇠죠. 미들 하이급인데 혹은 하이급인데 거의.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을 시키면 KF-21 자체를 하나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둬서 무인기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F-35가 보완이 되니까 F-35 추가 구매 수요가 또 좀 감소해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 KF-21에 의해서 롱마가 두 번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는 F-16이라는 따뜻한 밥그릇이 날아가는 수가 있고 한 절반 이상. F-35의 추가 판매 가능성이 조금 막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었을 때 한국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F-35는 한 80대 100대 정도에서 끝내고 차차로 이제 KF-21 늘려가서 KF-21을 우리가 이제 북한 자유화된 다음에 그거 한 200~300대 가고 그다음에 FA-50 그거 404 엔진인 거를 한 100대 그다음에 그 414나 414E 엔진으로 뜯어 고친 거를 그거 한 200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600대 가면 되지 않겠어? 거기다가 CCA 그러니까 합동 전투 드론 한 200~300대. 거기다가 이제 소모성 전투 드론 한 600대. 그러면은 중국이 숨도 잘 못 쉬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 자유화 이후 인구 8천만 단위, 한반도 전체. 자, 이렇게 보듯이 KF-21이 한편으로는 F-15, F-16 라팔을 밀어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F-35를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F-35로 올라탈 때 뭐 여러 가지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훈련도 해주고 이게 굉장히 그 체계 유저 인터페이스가 비슷하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행기로 포지셔닝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물건만 잘 계속해서 완성이 되면.